영자님하고 영신님하고 오늘 대화하는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은 담임 선생님을 좋아하는 남학생 느낌이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이제 너 요즘 뭐가 힘드니? 너 요즘 어디가 불편하니? 학교 생활은 괜찮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선생님 좋아해요. 약간 이런 느낌. 영자님은 계속 상담해주는 느낌이었고 영신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남자로 보이려고 이렇게 발버둥 주는데 전혀 그게 영자님한테 어필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게 딱 너무 극명하게 나타나더라고. 나눠서를 보면서 이번처럼 남자분은 여자분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남자로 보이고 싶어 하는데 절대 그게 남자로 보여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처음 나온 것 같아요. 파템 먹고 싶다님께서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그러니까 영신님이 상철님하고 동갑이거든요. 근데 하필이면은 영신님 학교 수학 선생님, 영신님이 이제 외고 나오는데 H 외고를 나오셨는데 거기에 있는 수학 선생님이 영자님 친구예요. 실제로 영자님 친구가 영신님을 가르친 거야. 그래서 영신님이 영자님 친구 덕분에 수학 성적이 잘 나왔었대요. 그러니까 영자님 입장에서는 내 친구의 제자인데 영식님이 남자로 보일 수가 없어요. 진짜. 그리고 이게 영식님이 아직 20대잖아요. 영식님이 영철형은 짜장면 먹으면서도 자기가 이제 짜장면 먹으면서 자존심도 상하고 순자님한테 삐져가지고 영철씨한테 나는 순자한테 삐졌다고, 그래서 순자한테 삐져서 거리를 둘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영철한테 계속 고민 상담하고. 그래서 이제 혼자 짜장면 다 먹은 다음에 갯벌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농구했다가 좀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좀 어려 보이는 느낌? 영신님은 너무 학생 느낌이 많이 있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영신님 체격이 키도 그렇게 크지 않고 체격도 크지가 않잖아요. 몸이 피지컬도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더군다나 영신님이 또 어리기도 하고 아직 계속 학생 같은 느낌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영신님이 보면은. 맞아요. 취미도 코인 노래방 간다고 하고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이 남자하고 내가 함께 험난한 세상을 같이 헤쳐나가기에는 오히려 좀 듬직한 느낌보다는 영식이를 업고 내가 헤쳐나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무리 연상녀 분들도 영식이한테 남자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하여튼 영철님하고 대화하면서 열정적으로 후회 없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영식님이 뜬금없이 인터뷰에서 영자님하고 대화하기 전에 울었거든요. 슬프든 괴롭든 지금을 즐기자 울었어요. 영자님하고 대화하기 전에 갯벌 갔다 오고 나서. 오늘 영식님이 한 3번인가 우셨는데 3번 다 우는 모습에 하나도 공감 안 됐어요. 우울증이 아니라 감정을 못 숨기는 겁니다. 아직 어려서.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리다고 하지만 영식님이 나이가 29인가요? 어리지 않아요. 20대 후반이 어리지 않아. 제가 화요일날 리뷰했던 어제 리뷰했던 프로그램에 둘이 동갑이에요. 넷플릭스 불량년에 나오는 츠짱 둘이 동갑이야. 어린 나이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식이가 아직 어리고 마음이 여려가지고 그래서 막 많이 우는 거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영식님이 계속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랬나? 너무 갑자기 즙자고 감정 기복도 심하신 것 같고 오늘 보니까 여자분 입장에서는 영자님 입장에서는 영신님이 아직 자기 감정도 컨트롤 못하는 소년 같은 친구구나. 자기 감정을 절제하고 통제하고 그럴 수 있는 성숙한 남자가 아니라 아직 영식이는 소년미가 강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절대 남자로 볼 수가 없죠. 오늘 영자님하고 1시간 반이나 얘기했거든요. 1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 한다 했어도 아마 뭐 1시간만이 아니라 3시간을 얘기했어도 절대 영자님은 영식씨를 남자로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영식님이 혼자서 이렇게 있으니까 영자님이 영식님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이렇게 위로를 해줬어요. 영식씨가 외고 나왔다. 그리고 내가 고대 경영 나왔다. 이렇게 하니까 영식님은 진짜 잘 자랐다. 그리고 밖에 나가면은 지금은 여기서 지금 선택 못 받았긴 하지만은 밖에 나가면은 또래 여자들한테 인기 많을 거라고 위로를 해준 거거든요. 이건 위로야 위로. 영자님이 다른 의도가 있었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 위로였는데 영식님은 여기서 엄청 오해를 해가지고 되게 기분 나쁘게 들었더라고요. 내가 무슨 홍보 목적으로 방송에 여기 나와가지고 내 얼굴 알린 다음에 밖에 나가서 내 또래 어린 친구들 만나려고 나왔다고 영자님이 그렇게 생각했구나 이런 식으로 꼬아들어가지고 영자님하고 그렇게 대화를 마친 다음에 따로 불러가지고 따질 정도로 영식씨가 단단히 화가 난 모습을 오늘 보여줬습니다. 이게 긁힐 일이 아니죠. 슈퍼테드님 말씀은 그게 그렇게 긁힌 일이냐고 하셨는데 긁힐 일이 전혀 아닌 거야. 설령 영자님이 그런 의도로 얘기했다 하더라도 내가 아니면은 영자님이 그렇게 생각했나 보다 뭐 그런 거보다 하고 넘기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둘째 날이고 진짜 별것도 아닌 거였습니다. 영자님이 얘기한 거는 진짜 위로였고. 근데 영식님이 지금 심신미약 제작진하고 인터뷰하고 즙짰잖아요. 즙자고 와서 영자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데 얘기를 하니까 그걸 되게 꼬아서 들었나 봐요. 영식님이 영자의 위로를 듣고 어떻게 인터뷰했냐면은 나는 수시로 대학 가려고 하는데 정시로 대학 가라고 하는 것처럼 들려가지고 기분 나빴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보세요. 비유도 수시 정시 비유도 하필이면은 그렇다는 거야. 조금 비유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자님하고 그 위로 받을 당시에도 자꾸 학원 얘기하고 학교 얘기하고, 영자님은 졸업한 지가 10년이 넘었어. 근데 영식님은 계속 나 뭐 외고 나왔다. 이미 거기서부터가 남자를 안 느낀다는 거죠. 어쩌라고. 아, 외고 잘 나왔네, 잘 자랐네, 거기서 끝이지 뭐 외고 나온 거 어쩌라고. 영식님이 어떻게 보면 아이처럼 애처럼 느껴지게끔 행동을 한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리고 영자씨를 불러내가지고 화가 나서 따지는 것도 그것도 애 같은 모습이었어요. 자기 혼자 흥분해가지고. 영자님 불러내서 기껏 한다는 말이 지금 나는 솔로 여기는 5박 6일밖에 없지 않냐, 나는 여기서 열심히 할 거지 그 이유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계속 따지더라고. 그거 역시도 영자님 입장에서는 아, 역시 내가 본대로 애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니까. 화도 안 나지. 그냥 단순히 영식씨가 오해한 건데 좀 더 성숙했다면은 그냥 점잖게 얘기했다거나 넘어갔다거나 했을 것 같은데, 영식님이 이제 화가 나서 얘기하니까, 자기 감정을 티를 내면서 얘기하니까 영자님 입장에서는 그냥 어리게 귀엽게 봤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자님 입장에서는 여기서 어설프게 영식이한테 여지를 주면은 영식이가 대단히 크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더욱더 영식씨를 계속 어리게 보면서 선을 그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송으로 뜬 다음에 밖에서 잘 되려고 한다, 왜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영자님한테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영자님은 그렇게 말을 안 했어요. 그냥 영식님 스스로가 뭐 본인이 그런 생각 했나? 괜히 찔려가지고 화가 나는 건가? 절대 영자님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괜히 본인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찔렸나? 너무 과민 반응이라는 거지. 아무튼 영자님 입장에서는 영식님이 계속 그렇게 따지고 화내는 게 웃기고 무섭지도 않고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아들같이 괜찮게 봤다, 위로 차에서 얘기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뭐 아들같이 봤다는 얘기에 또 긁혀가지고 나는 SNS 하는 사람도 아니고 홍보 목적도 아니고 진지하게 나온 거다 하면서 이렇게 분노했잖아요. 아무도 영식님한테 홍보 목적으로 너 나왔다, 네 여기서 그냥 홍보 목적으로 나와가지고 네 얼굴 알린 다음에 밖에 나가서 네 또래 애들하고 잘 되려고 한 게, 그러려고 나온 애다, 이렇게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영식님 혼자서 이렇게 과민하는 거 보면은 본인 스스로 괜히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나? 계속 그런 의심이 들어.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따지고 분노하다가 뜬금없이 영자님한테 자기소개 들었을 때 영자님이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장거리든 나이든 취미든 걸리는 게 하나도 없었다. 갑자기 고백하고. 이게 무슨 대화의 흐름이야. 따지고 화내다가 뜬금없이 영자님한테 고백하고.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러면서 영식님이 나 송파 토박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송파 토박이라고 얘기한 것도 예전에 한번 제가 리뷰할 때 토박이라는 얘기 쓰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들린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나는 거기에서만 산 거를 되게 자부심 느껴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듣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답답하게 느껴져요. 더군다나 지역도 송파하다 보니까 내가 좀 그래도 자기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송파가 또 부촌이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느껴진다는 거지. 루카스님 말씀처럼 우리 집 잘 산다, 나 잘 사는 지역에서 살아왔다, 이런 게 조금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닥 막 엄청 좋게는 안 보인다는 거죠. 이게 영신이 말하는 의도는 그런 게 아닐지 몰라도 여기 채팅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다 보니까 영자님도 영신님한테 송파 토박이로 얘기하는 게 너는 되게 왕자님처럼 느껴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부러 영신님 긁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신이 먼저 송파 토박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 약간 영자님 입장에서는 철없는 왕자님처럼 느껴져가지고 왕자님이라는 워딩을 쓴 겁니다. 영자님은 나름대로 학원 원장이잖아요. 수학 학원 원장. 나름대로 거친 인생을 살아왔고 인생의 파도도 많이 겪어봤는데, 영식님은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감정 기복도 심하고 자기가 뭐 송파 토박이라 그러고 이러니까 더 애같이 느껴지지.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대치동 가서 학원도 다녔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대치동 가서 학원 다닌 얘기를 지금 30대 후반 영재님한테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아니 여러분, 근데 봐봐. 나 고등학교 2학년 때 대치동에서 학원 다녔다는 얘기가 그거 뭐 어떻게 봐야 돼? 그러니까 맞아, 할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그린리퍼님 말씀처럼.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니까 영재님 입장에서는 너가 송파 토박이라고 계속 그러고 하는 거 들으니까 왕자님 같다고 하면서 계속 거리를 둔 겁니다. 영자님 때는 거리를 둔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네가 아무리 나한테 좀 어필을 하고 나 좋다고 호감 표현을 해도 나는 너가 그냥 애같이 보이고 잘 자란 아들 같은 느낌이고 그냥 왕자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영식이 너는 되게 곱게 자란 느낌인데 나는 곱게 자라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영식님이 상당히 좀 긁혔던 것 같아요. 영식님 딴에는 되게 치열하게 살았고 곱게 자라지 않았는데 곱게 자랐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들 같다, 왕자님이라고 영자님이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영식이한테 말이 심하지 않았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제 생각에는 만약에 영식님이 영자님을 불러내가지고 처음부터 뭐 자기가 불만이 있는 거는 얘기 안 하고 남자답게 영자님, 저는 영자님 마음에 들어요, 영자님하고 알아보고 싶어요, 영자님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영자님이 왕자님 같다, 네 아들 같다, 그런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고등학교
고등학교 2학년 때 대치동으로 학원 다녔었고 나 송파 토박이다 그런 얘기 안 했으면은 영자님이 굳이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워딩 안 썼을 것 같아. 근데 기껏 불러내가지고 영자님한테 한다는 말이 아까 영자님이 한 얘기 기분 나빴다. 난 여기서 진심으로 5박 6일 동안 하려고 하는데 왜 나를 그렇게 홍보목적으로 나온 사람처럼 그렇게 비춰지게끔 얘기했냐 따지니까 영자님이 마음의 문이 확 닫혔겠지. 시작부터 기껏 불러서 한다는 얘기가 뭐야 이런 얘기 하려고 불렀어? 하다 보니까 영자님도 이제 영식님하고 확실하게 거리를 두기 위해서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영식님이 따질 거만 따지고 고백하고 고백하고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데 따지면서 고백을 했어요. 따지면서. 그러니까 영자님 입장에서 어처구니가 없잖아. 얘 뭐 하자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계속 영자님 입장에서는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왕자님 같다 너는 그냥 곱게 자랑했다 라고 하면서 거리를 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자님이 왕자님이라고 한 거에 대해서 영식님이 긁혔잖아요. 그래서 왕자님이면은 자기소개 엄마가 써줬겠냐 자기소개 내가 썼다. 이것도 난 너무 좀 그랬어. 엄마에게 왜 해? 영자님 왕자님 얘기했다고 엄마 얘기 왜 해? 그리고 맞아요 1020님 말씀대로 아침밥도 내가 했다. 그런 얘기 왜 해? 어쩌라고. 근데 아침밥도 내가 했다는 얘기 듣고 영자님이 영신이한테 뭐라 했냐면은 엄마가 없으니까 네가 했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웃겼어. 근데 그거 기분 나쁘겠더라. 다른 거는 영자님이 그런 말 했다고 생각하는데 영신님이 아침밥도 내가 했다는 얘기 듣고 영자님이 한다는 얘기가 엄마가 없으니까 네가 했겠지 이게 그거는 영신님이 기분 나쁠만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영신님이 그 왕자님 얘기 아무리 긁혔어도 자기소개 내가 썼다 엄마가 써주지 않았다 이게 남자가 아니라 애 같은 느낌이었다는 거야. 이게 그런 모먼트가 너무 많았어요. 남자가 아니라 애 같은 느낌이 들만한 모먼트가 남자로 느껴질 만한 부분은 하나도 없었죠. 사실 영신님이 영자씨한테 얘기할 때 그 영자님은 영신한테 계속 확실하게 선을 긋습니다. 여지 1도 안 주고 고난을 앞으로 헤쳐갈 남자를 내가 찾고 있는 건데 너는 그런 남자로 보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 듣고 영신님은 아 영자씨가 나를 절대 남자로 안 보는구나 내가 남자다운 면을 보여줬다 해서 얘기한 게 뭐냐면 내가 아침에 아침 준비하고 청소하고 물티슈로 다 닦고 파리 쫓고 전부 다 했다. 왕자님이 이런 거 하겠냐. 그거 역시도 예시가 잘못됐어. 아침 일어나가지고 나 혼자서 다 아침 준비하고 청소하고 파리 쫓았다는 게 왕자님이 그런 거를 하겠냐고 하는 것 자체가 왕자님 같았어요. 징징대는 느낌. 영자님이 바라는 남자다움은 그런 게 아닌데 영신님은 너 왜 자꾸 나 섭섭하게 왕자님이라 그래 나 왕자님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징징대는 느낌이다 보니까 더 영자님 입장에서는 정 떨어지지. 애초에 정도 없었지만은. 근데 그리고 영신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다르게 본다면은 생색내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잖아. 생색내는 것처럼. 영신씨가 아침밥 한 거는 상당히 뭐 고맙고 좋은데 이게 영신님이 자꾸 왕자님이 아침밥 준비하겠냐 이렇게 하는 거를 듣다 보면은 짜치는 부분이 있다는 거야. 해놓고 욕먹을 수 있다는 거죠. 해놓고. 아무튼 영신님이 계속 나는 왕자님 아니라고 해도 영자님은 잘 커서 엄마가 좋아하시겠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거리를 두더라고요. 아무튼 영식님이 영자님이 잘 커서 엄마가 좋아하겠다는 얘기에 또 긁혀가지고 나는 할머니가 키워줬다. 엄마 아빠한테 자랑스러운 아들이라 생각 안 한다. 나는 엄마 아빠는 정말 바쁘셨고 할머니가 키워주셨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울컥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영신님의 가정 환경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지만 영신님이 그냥 얘기한 것만 봤을 때 아마 대치동에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시대요. 대치동이 워낙 집값도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감당이 어려워서 부모님 두 분 다 이제 바쁘게 맞벌이로 돈을 버셔가지고 자식한테 투자를 하는 거죠. 학원을 대치동에서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사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 아마 영식님의 부모님도 그러신 분들이지 않았을까. 부모님 두 분 다 이제 바쁘게 돈을 벌어가지고 대치동이 다 너무 비싸잖아요. 학원비부터 해가지고 다 비싼데 그걸 다 이제 영식님 뒷바라지를 하려다 하다 보니까 두 분이 맞벌이 하시고 할머니가 영식님을 이제 케어해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마도 20대 중반까지 할머니가 키워주셨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왕자겠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근데 방송을 본 제 입장에서는 영식님이 그렇게 말하는 걸 다 들어보니까 왕자로 확정.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영식이가 왕자가 아닌가? 영식이가 그렇게 고생도 많이 하고 알고 보니까 상남자였나? 한번 들어봤는데 영식이 사연을 다 들어보니까 왕자로 확정. 그리고 부모님이 가난하시고 두 분 다 바쁘셨다. 할머니께서 일하셨고 나는 할머니 손에서 20대 중반까지 컸다. 그래서 나는 엄마 아빠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은 아니고 할머니한테 더 감사하다. 이런 것들 역시도 그런 거 역시도 저는 더욱더 영식님이 왕자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영자님이 그냥 왕자님이라 그러고 그런 거에 대해서 듣고 혼자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가정사를 얘기했단 말이죠. 그거 역시도 좋지 않았다. 영식님이 되게 좀 순수한 면이 있으시고 그러긴 하지만은 영자님하고의 대화에 있어서는 이성적으로 느껴질 만한 부분이 1도 없었어요. 그냥 애 같은 느낌, 동생 같은 느낌, 딱 그 정도. 조카, 그러니까 동생도 아니고 조카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조카. 여러분 근데 영식님이 이게 알다가도 모르겠는 게 영자님이 상당히 좀 확실하게 선을 그었잖아요. 나는 앞으로
앞으로 고난이 많을 텐데 결혼 생활하면은 고난을 함께 헤쳐갈 남자를 원하는데 너가 그런 남자는 아니다. 진짜 선을 확실하게 그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식님이 영자님과 대화를 마치고 영자님이 이쁘고 그리고 영자님이 내 말을 잘 들어줬다고 순자님보다 영자님이 더 좋아졌대요. 무서워. 물론 여러분들이 영식님을 좋게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영식님을 순수해서 몰라서 그렇다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나는 좀 무섭게 봤는데? 아니 영자님이 이만큼 싫다고 너 남자를 안 보인다고 했는데 내 얘기 많이 들어줬다고 영자님 더 좋아졌다? 어떻게 보면 영자님이 이 정도 선 그은 거는 잘 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야. 그래서 만약 영자님이 어설프게 옥순이처럼 이상하게 여지를 주면서 선을 그었다면은 영신이 눈 돌아갔을 것 같은데 분노하고 증오하고 배신감 느껴하고 나를 속였다 하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영자님이 옥순이처럼 그렇게 여지 줬다면은. 근데 영자님은 확실하게 선을 그었잖아요. 너는 그냥 애 같다고 잘 큰 아들 같다고. 상당히 영자님은 영식님한테 잘 했다고 전 생각합니다. 영자님의 인터뷰를 상철하고 동갑인데 영식씨가 그리고 나랑 9살 차이인데 영식씨가 상철씨보다 더 어리게 느껴진다. 그리고 반항 잘하는 반항심 있는 공부 잘하는 학생 같았다. 저런 학생 같은 친구들은 괜히 꺾으면 안 된다. 그냥 그렇구나 라고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인터뷰했어요. 영자님은 계속 끝까지 영식이 귀엽게만 본 거죠. 남자를 안 보고. 상철씨하고 영식님하고 차이점은 상철씨는 그래도 본인이 학원을 운영하잖아요. 태권도 관장으로.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도 많이 겪어봤을 거고 아마도 좀 더 이제 상철님이 남자답다 보니까 영자님은 영식님보다는 상철씨한테 더 끌려하는 것 같았어요. 상철씨가 또 대화도 자신있게 잘하고 영식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시는 건 추측이고 영자를 왜 커버치는지 이해는 잘 안 가요. 그냥 넘어가요. 이해 안 가면 모두를 다 이해시킬 수 없잖아. 그냥 들어. 이런 거야. 이런 느낌이라는 거지. 영식님도 영자님이 말한 게 뭔가 긁혔어. 기분이 나빠. 넘어갈 수 있어야 됐었어. 이거를 막 하나하나 꼬치꼬치 왜 그렇게 말했냐고 하면서 따질 게 아니라 영자님 저렇게 생각했네 하고 넘어갔으면 됐는데 영자님한테 따지니까 별로 남자답게 안 느껴진다니까. 그런 거라는 거죠. 애초에 서로 다른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다 맞겠습니까?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저렇게 봤나 보다. 그게 뭐 그렇게 나쁜 의미는 아니었겠지 하고 넘길 수 있는 그런 좀 넓은 품이 있어야 되는데 영식님은 그러지 못해가지고 좀 남자다운 면이 부족했다고 생각해요. 영식이가 긁지 않는 복권이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영식님을 좋게 보는 거는 일단은 좋은 학벌 그리고 약간 모성애를 자극하는 어린 외모 그리고 외적으로 이렇게 좀 보호해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은데 집까지 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식님을 좋게 보는 거라 생각해요. 영식님을 상당히 이제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감정기복이 심하고 아직 어리고 집짜고 충동적이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막 하나하나 다 따지는 거 물론 뭐 따져가지고 좋을 수도 있는데 같은 남자 봤을 때는 저는 그런 거 그래요. 뭘 따져. 별것도 아닌 건데 상대방이 그렇게 봤으면 그렇게 봤나 보다 할 수도 있어야지 뭐 그렇게 다 따질 것 같고 따지지. 본인이 어떻게 오해한 것도 있는 건데 빌런이 될 수 있을까. 호감 이성이 너무 자주 받기 엊그제 순자라고 하더니 그새 또라고 하고 맞아요. 그거 역시도 마찬가지죠. 물론 뭐 이 사람 저 사람 알아볼 수 있는데 순자님한테 삐지다 보니까 영자님 가까이서 오니까 영자님 이뻐가지고 영자님 좋다. 내 얘기 잘 들어주니까 좋다. 그런 거 역시도 좀 그냥 좀 너무 그 역시도 충동적인 욱하는 마음이지 않나.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아무리 남자가 연하여도 기대고 싶고 남자로 느껴져야 남자로 보이는데 영식이는 그런 남자로서의 매력이 전혀 없습니다. 뭔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게 아니라 나의 문제를 더 크게 만들 것 같은 느낌? 뭔가 정서적으로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정서적으로 더 혼란스럽게 만들 것 같은 느낌? 영식님은 좀 그런 느낌이 강하죠. 내가 의지하고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더 힘들고 피곤하게 만들 것 같은 느낌이 강해가지고 사실 좀 영식님이 인기 있기가 어렵다 생각합니다. 영식님 많이 어린데 탁형님 생각에는 진지하게 결혼 생각 있어 보이나요? 여러분 이게 위험해. 딱 이 시기가 위험해. 이때 결혼하는 게 영식님처럼 물론 본인 생각에는 어리다고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아직 그 마음이 조금 강인하진 못하잖아요. 이런 시기 때 나는 정말 결혼 서둘러서 결혼 빨리 할 거야. 딱 이게 진심이랑 별개로 위험하다 생각해요. 저는 진심이랑 별개로 영식님이 좀 더 둔해지셔야 그래야지 좀 결혼하셨을 때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지금의 영식님은 너무 물론 지금 당장 결혼해도 될 만한 능력을 갖추셨겠지만은 이런 시기 때 결혼하는 게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은 게 결혼 생활에 정말 무수히 많은 외부 요소들이 많잖아요. 유부남 분들은 아시겠지만 난 가만히만 있어도 자극되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영식님은 그런 자극들에 대해서 그냥 무던하게 그러려니 하고 넘기고 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영식님은 영자님한테 이렇게 못 넘기고 따지
따지고 하는 거 보면은 좋지 않다는 거지. 영자님은 분명히 위로하는 차원에서 얘기한 건데 그거를 나는 기분 나쁘네 따져야겠다 해서 따로 불러가지고 따질 정도의 그런 생각이라면은 위험하다는 거지. 특히 여자분들보다 남자들이 그러려니 하는 마음이 더 몇 배로 많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영신님은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영자님하고 만난다고 했을 때 연상녀를 만난다고 했을 때 영신님이 더 여자분들보다 예민해. 그러면은 유지되기가 어려워요. 무던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튼 영신님은 아직 결혼하고는 거리가 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 기준에서 영자님이 9살 연상인데도 영신님이 나이에서도 걸리는 게 없었다는데 솔직한 발언 같나요? 저는 영신님이 그냥 빨리 내 가족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좀 많이 외로워하시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뭔가 허들이 높지 않게 보고 그냥 뭐 거리 가깝고 학력 괜찮고 나이는 전혀 안 보고 빨리 자녀를 낳고 이런 거에 대한 욕심보다는 나하고 함께 살 사람 이런 거에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부모님으로부터 항상 따로 살았고 할머니가 이제 키워주셨고 하다 보니까 내 가족을 빨리 서둘러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래서 이렇게 좀 조급하게 서두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했습니다. 아직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일단은 빨리 결혼부터 하고 싶은 생각? 좀 그런 게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